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되어 떠났죠. 저만 남았습니다. 19살이 될 때까지 그 철문 안에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붙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죠.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미쳤다고 했어요. 대학에 가야 해요. 반드시 가야 한다고요. 현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가 몸 상해.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서울의 명문대 회계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울었죠. 처음으로 제 힘으로 얻은 방이었습니다. 졸업 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에 붙었죠. 합격증을 받던 날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했어요. 원장님, 저 회계사 됐어요. 진짜로 됐어요. 원장님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고아원 기상 시간이었거든요.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계법인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3년차 선배가 저를 맞았죠. 박준혁 선배였습니다. 신입이시죠? 이현주 회계사님. 네, 맞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네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선배는 제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어요. 늦은 밤까지 남아 제 실수를 고쳐 주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퇴근했지만 그는 남았죠. 저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어요. 현주 씨, 저녁은 먹었어요? 일 끝내고 먹으려고요. 벌써 10시예요. 같이 뭐라도 먹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선배님 먼저 가세요. 그는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의점 김밥을 책상에 놓고 갔어요. 1년이 그렇게 흘렀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저와 선배만 남았어요. 선배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네?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외롭게 버티는지 다 봤어요. 무슨 말씀을... 좋아해요. 진심으로. 나랑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제게 허락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죠.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2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 저는 무서웠죠.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니? 현주 양,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시키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대신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현주 씨 부모예요. 친정엄마 대신 내가 있을게요. 그분들은 제가 고아라는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의 등장으로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은 세단이 무릉덩이를 지나갔죠. 흙탕물이 제 정장을 덮쳤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사과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제게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뭐요? 옷이 이렇게 됐는데 사과라도 하셔야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거기 서 있었잖아. 네?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아가씨,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살면 안 돼. 증거 있어? 내가 일부러 튀긴 증거. 이게 증거 아니에요? 제 옷 좀 보세요. 그게 내 차에서 튄 건지 누가 알아, 어? 함부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 제가 할 말을 잃었을 때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봤어? 뭐야? 내가 다 봤다니까? 일부러 물 튀긴 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사과 안 해? 아이, 아줌마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긴 누구야. 지나가는 사람이지. 빨리 사과해.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야. 아줌마의 기세에 눌렸는지 남자가 움찔했어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아이,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아줌마를 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줌마는 제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야, 나 급해서. 그냥 조심하세요. 아줌마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서둘러 회사로 갔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계속 그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거울을 보니 정장 재킷에 진흙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급하게 물티슈로 닦아냈죠. 그 아줌마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 얼굴을 볼 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근 전 늘 들르는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지갑을 찾았죠.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집어도 없었어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줄도 길었죠. 잠시만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일단 제가 다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그 아줌마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절 도와준 그분이었죠. 아가씨, 이거 찾아요? 제 지갑을 들고 계셨어요.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어떡해. 아파트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급하게 나오시느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도움을 받네요. 커피값을 계산하고 돌아섰어요. 아줌마는 아직 거기 서 계셨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2번이나 도와주셨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네요. 참 곱게 자랐어.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세요.
급하게 카페를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어요. 손등에 아직 그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온기였어요. 제 얼굴을 보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커피를 들고 회사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분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만나는 그런 눈매요. 차 안에서 백미러를 봤어요. 제 눈가와 닮았습니다. 광대뼈의 각도도 입술 선도 어딘가 비슷했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오늘도 파이팅! 사랑해! 평범한 일상의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아줌마였습니다. 벤치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계셨죠. 남편과 함께 걸어가다 마주쳤어요. 아줌마가 우리를 보고 몸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다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아줌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렸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누구신데요? 내가 2번이나 도움받은 분이야.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줌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와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네 엄마야, 현주야. 네 친엄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에 너를 고아원에 내가 너를 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현주야. 내가 엄마야. 네 엄마란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절 붙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줌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가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저희 3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커피를 내왔죠. 친모라는 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요. 21살이었어. 너를 낳았을 때 혼자였어. 네 아빠는 그 사람은 도망갔어.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돈이 없었어. 정말 단 하루도 굶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한테 줄 분유도 못 사고 기저귀도 못 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달을 버텼어. 딱 1달. 그리고 너를 고아원 앞에 놨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담요 하나 제대로 못 사줬어. 그래서요. 35년 만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찾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3년 뒤에 다시 갔어. 그런데 고아원에 화재가 났었대. 서류가 다 타버렸다고. 네 기록이 없어졌다고 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고아원 화재 사건이 있었죠. 10년 전에야 찾았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 대학 다닐 때였어. 멀리서 봤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친구들이랑 웃는 거. 그때 찾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 미안해. 그런데 못 나타났어. 내가 어떻게 나타나?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네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추하게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해서. 그래서 용기 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야, 괜찮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했어요.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연락처 줄게.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기다릴게.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랐지? 어릴 때는 매일 꿈꿨어. 엄마가 찾아오는 꿈.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녀가 떠난 후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또 눈이 떠졌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었죠.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그 사람 정말 내 엄마일까? 글쎄,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보고 싶었어. 평생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35년이야. 그 긴 시간을. 친자검사 해볼래. 확실히 알고 싶어. 그래, 원한다면. 다음 날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친자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 당연히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일 오전 10시 병원으로 오세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왔구나, 우리 현주. 검사실은 이쪽이에요. 체열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나. 어릴 때도 주사 무서워했지? 태어났을 때 예방접종하느라. 기억나지 않아요. 한 달밖에 안 키웠다면서요. 그래도 기억해. 다 기억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죠.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던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엄마였네. 현주야. 35년 만에 엄마가 생겼어. 근데 왜 기쁘지가 않지? 병원을 나와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맞대요. 우리가 모녀가. 그래, 알았어. 고마워. 검사해줘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 괜찮겠니?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그 후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어요. 친모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죠.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은 없어요? 다른 자녀나? 없어. 너 보낸 후로 혼자 살았어. 죄스러워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그녀는 자기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피했어요.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부끄러워.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도 제발 시간을 좀 줘. 네가 실망할까 봐 무서워.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이었어요. 친모에게 전화했죠. 혼자 추석 보내요? 응, 늘 그래왔으니까. 집이라도 가볼게요. 송편이라도 같이 먹어요. 아니야, 안 돼. 정말 안 돼.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라고 불러줬네. 우리 현주가. 집 주소 알려줘요. 지금 갈게요. 한참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들어오지 마. 밖에서 기다려. 뭐가 부끄러워요. 들어갈게요. 좁은 방에는 낡은 이불과 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습기로 부푼 자국들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어요. 구석에는 라면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익숙해. 오래 살았어. 너 찾느라 돈을 다 써서.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라면만 드셨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그것도 맛있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함께 온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했죠. 이런 곳에서 사셨군요. 사위 보기 부끄럽네. 이런 곳에.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친모와 송편을 빚었습니다. 친모가 제 손을 잡고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손가락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쁘게 빚어야 돼. 송편은 정성이거든.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네 외할머니한테. 돌아가셨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외할머니도 계셨구나. 그래,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손녀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셨어. 송편을 찌는 동안 친모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00일 사진도 아닌 그저 흐릿한 사진 한 장. 이게 전부야. 네 흔적은 이것뿐이었어. 사진 속 아기가 저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가을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친모는 계속 울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미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한미숙이요? 이 번호가 비상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요. 화재 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남편과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모는 응급실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연기를 좀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화재요? 어떻게?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답니다. 반지하까지 연기가 가득 찼다고. 친모가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현주야, 미안해. 또 패키치네. 무슨 소리예요? 다친 데는 없어요? 집이 다 탔대.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마저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초기 조사로는 1층 원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기 가부와 추정이고요. 반지하는 피해가 심한가요? 연기 피해가 심합니다. 아마 살림살이는 거의 못 쓸 겁니다. 친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진이 거기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엄마, 괜찮아요. 사진은 또 찍으면 돼요. 그래도 그건 네가 아기 때.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친모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자. 당분간이라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친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패기 칠 수 없어. 찜질방이라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찜질방이라니. 우리 집 가요. 정말 괜찮겠니?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모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도시에 불빛들이 흘러갔죠.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모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어요. 2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남편이 절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무서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거야. 우리 둘이면. 거실로 나가니 친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챘나 봐요. 현주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환해.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친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꿈만 같아.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어요. 친모가 늘 곁에 있었죠. 생강차 끓여왔어.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엄마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도 나 임신했을 때도 이랬어. 배가 불러오면서 친모는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만들었어요. 태교 음악도 틀어주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친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는 이런 거 못해줬는데.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엄마, 그만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거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친모가 먼저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병원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친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잘하고 있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딸이 태어났습니다. 2.8kg의 작은 아기였어요. 친모가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어떻게 너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기를 보며 계속 울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중얼거렸죠. 서윤아, 할머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뭐든 다 해줄게.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모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어요. 새벽 분유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왜인지 낯설었어요. 가끔 아기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불안했어요. 어느 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친모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났네. 서윤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친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뒤지고 제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도가 지나쳤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비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 도시락이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 현주 왔니? 내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만났어. 미리 얘기라도. 괜찮아. 우리 딸이 회계사라고 자랑 좀 했어. 같은 회계사 사위도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딸이 정말 잘 됐네. 집도 이렇게 좋고. 미숙이 팔자 이제 폈구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 미숙아, 너 완전 금수저 됐네. 강남 아파트의 회계사 딸이라니. 그러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다 우리 딸 덕분이지. 저녁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서윤이가 낮잠을 자다 깨서 울었어요. 친구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죠. 며칠 뒤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서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드린 카드였죠. 명세서를 보니 명품 브랜드 가방과 옷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옷 좀 샀어. 너무 남루해 보여서. 3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것도 제 카드로? 35년 동안 못 입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어? 네가 준 카드니까 썼지. 그건 생활비 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친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생활비? 내가 거지야? 용돈 받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35년을 떨어져 있었어. 35년. 그동안 네가 누린 걸 나는 하나도 못 누렸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날 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래, 내가 버렸지. 내가 나쁜 년이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것도 못 받는다 이거니? 응? 그래, 네가 입은 옷 학비, 그 모든 게 다 내가 해줬어야 하는 거지. 근데 못 해줬으니까 난 엄마도 아니라 이거지. 내가 줬어야 할 건데. 어머니, 현주가 그런 뜻이 아니라. 박서방은 나서지 말게. 이건 우리 모녀 일이야. 자네가 왜 끼어들어? 친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응? 가난한 게 죄야? 어려서 애 낳은 게 죄야?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집도 없는 내가 어디로 가? 이제 다 늙어서 노숙이라도 하라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 죽으면 되지. 죽으면! 친모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윤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현주야,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심해? 저 사람이 변한 거잖아.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더니 이제는. 그래도 35년의 죄책감이 있잖아. 조금 이해해줘. 이해? 매일 이러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친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어요.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갈게. 패 끼쳐서 미안해. 엄마, 그만해요. 어디 가려고. 찜질방이든 어디든 가지. 서럽게 사는 게 내 팔짱가 봐. 딸한테도 천덕꾸러기니까. 현관문을 열려는 친모를 남편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죠. 가족? 나를 가족으로 봐? 그럼 이렇게 돼야겠어? 결국 남편이 1시간을 달랬습니다. 친모는 마지못해 짐을 풀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모는 더 당당해졌고 저는 더 불편해졌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조퇴했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집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가 났어요. 베란다에서 친모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거실 매트에 혼자 있었어요.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이었죠. 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걔는 내 말이면 뭐든 들어.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제 존재를 느꼈는지 친모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주야, 언제 왔니? 방금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친구. 그냥 친구야. 저는 서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애가 울었는데 왜 방치했어요? 잠깐 통화하느라. 미안.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 거예요? 친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언제부터 피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아주 가끔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요. 뭐? 집에서 나가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친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의 당황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어요. 또 이러는구나. 엄마를 버리려고?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항의했었어요. 우리 집엔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엄마였네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큰일이죠. 서윤이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통화. 걔는 내 말이면 뭐든 들어? 이게 뭔 뜻이에요? 친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일 얘기야. 거짓말하지 마요. 뭔가 숨기고 있죠? 숨길 게 뭐가 있어? 나 의심하는 거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갈게. 이 나이에 딸한테도 쫓겨나는구나. 죽어야겠지. 죽어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에 구두를 벗으며 지친 표정이었죠. 또 싸웠어? 여보, 뭔가 이상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넌 왜 자꾸 날 의심하는 거니?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남편이 친모를 달랬습니다. 친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안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서윤이는 남편 품에서 잠들었어요. 현주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야. 분명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친구랑 통화한 것뿐이라잖아. 아니, 분명 뭔가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친자 검사까지 했잖아. 당신 엄마인데. 그게 이상한 거야. 뭐가? 느낌이 달라.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잡아주었죠. 여보, 나 무서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을까? 현주야. 아니, 엄마가 맞다고 쳐도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해. 난 느낄 수 있어.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있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친모의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죠. 새벽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친모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만 남았어요. 친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병원 다시 가요. 병원? 왜? 친자검사 다시 하고 싶어요. 뭐? 왜 갑자기? 친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네 엄마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미 했잖아. 99.9% 나왔잖아. 그래도 친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날 믿지 못하는구나. 3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럼 믿어. 왜 자꾸 의심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흥신소를 찾아갔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과거, 현재,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요.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낼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친모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현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요. 내가 어떻게 널 찾았는데 이렇게 버리면 안 돼. 현주야, 엄마 버리지 마. 제발 죽을 때까지 조용히 있을게. 네 눈에 안 띄게 살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저를 말렸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저렇게 사과하시는데. 서윤이 어머님께 맡겨. 당장. 뭐? 아니, 우리 엄마한테? 왜 갑자기 애를... 느낌이 이상해.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저는 그날로 아이를 시댁에 맡겼습니다. 친모는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서윤이까지 할머니한테서 떼어놓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죠. 친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연차를 내고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흥신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조사 완료, 첨부 파일 확인 요망.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했죠. 오후 3시인데 이렇게 졸릴 리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책상을 둘러봤어요. 주스잔이 보였죠. 제가 늘 마시던 오렌지 주스병이었습니다. 친모가 아침에 건네준 거였어요. 현주야,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라도 마셔. 비타민 들어있어서 좋대. 그때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 표정이요. 문득 집 방 문틈으로 뭔가 스며들었어요. 연기였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연기로 가득했어요. 불이야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스에 수면제가 들어있던 게 분명했어요. 수면제 때문인지 혀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에서 연기가 차올라 있었죠. 현관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어요. 1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다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뜨거웠습니다. 불길이 복도를 타고 올라온 거였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만약을 위해서 왕관기 설치했어. 베란다에 있으니까 알아둬. 그런 거 왜 설치해? 불길한데. 만약을 위해서야. 고층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뒷베란다로 뛰어갔어요. 왕관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리를 몸에 걸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층 아래가 아득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베란다 난간을 넘었습니다. 왕관기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연기가 창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10층을 지났습니다. 팔이 아팠어요. 9층, 8층. 그때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파편이 떨어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7층, 6층, 5층.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쯤 왔을 때 아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매트리스 가져와, 빨리! 마침내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수면제가 제대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빨간 소방차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죠. 흐릿한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목구멍은 연기를 마셔서인지 따끔거렸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의사 불러올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병원이야. 집에서 불이 나서 왕관기로 탈출했다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올랐죠. 왕관기를 타고 내려올 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그 여자라니. 진정해. 천천히 말해.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
내가 늘 마시는 주스에 수면제를 탔어. 분명히 그랬어.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거든. 그리고 불을 질렀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화재는 지금 조사 중이래. 전기 합선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흥신소 조사 결과 봐. 내 폰 어딨어? 그 여자한테 내연남이 있어. 여보, 내 핸드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어요. 흥신소 파일을 열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흥신소가 보낸 파일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이 남자 기억나? 내가 말했었잖아. 주차장에서 나한테 흙탕물 튀기고 시비 걸었던 그 남자야. 아, 그때 그 남자? 어머니가 나타나서 혼냈다던? 맞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내연남이야. 7년째 만나고 있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이라고?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그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야.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서 사본이 화면에 떴어요. 다세대 주택 화재 사건 방화 의혹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이거 봐. 그 여자가 살던 원룸 화재 사건이야. 그 여자 방화 의혹으로 경찰 조사받았대.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한미숙, 그 여자고. 뭐? 아니,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고?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집도 타서 갈 곳도 없다면서 눈물 흘리고 다 거짓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럼 오늘 집 불도 그 여자가 한 거야? 당신을 죽이려고? 내가 늘 마시는 오렌지 주스 있잖아. 아침에 그 여자가 건넸는데 마시자마자 졸음이 쏟아졌어. 수면제를 탄 거야. 그리고 불을 지른 거지. 내가 정신 잃고 타 죽길 바랐겠지.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정말 미친년이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을 죽이려 하더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112를 누르며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어요. 방화와 약물 투여로. 네, 지금 병원입니다. 용의자 신원도 알고 있어요. 남편은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미숙이라는 이름, 내연남의 존재, 과거 방화 전력까지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더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화재가 현관문에서 시작된 점, 그리고 제 증언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한미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잠적한 거였죠. 집에 있던 물건들도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령을 내렸어요. 전국에 한미숙과 내연남의 사진이 뿌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토록 찾던 소식이 왔습니다. 한미숙 체포했습니다. 지방의 한 펜션에서 내연남과 함께 있었어요. 전남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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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날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미숙 씨,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요? 네, 한미숙에게는 한미정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정 씨가 바로 이연주 씨의 진짜 친모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그 여자는 내 친모가 아니라 한미숙은 당신의 이모였던 거죠. 친모의 쌍둥이 언니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친자 검사에서도 친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 한미정 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쯤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진짜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왜 그 여자가 친모인 척 접근한 거죠?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빚이 많았어요. 내연남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이 회계사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위화감, 그 차가운 손길과 이상한 눈빛, 말로 설명할 수 없던 그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요. 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느꼈던 본능적인 거부감. 제 촉이 맞았던 거예요. 처음엔 당신에게 얹혀 살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의심하고 조사까지 시작하자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자신이 유일한 혈육이라며 남편분께 의지할 생각이었겠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한미숙은 동생이 죽은 후 동생 행세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을 악용한 거죠. 정말 악랄한 여자네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진짜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만난 건 가짜였다니요. 그래도 이제는 알았어요.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거부감이 들었는지. 제 마음이, 제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제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요.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됐어요. CCTV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장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화재 당일 집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확인됐어요. 조상철, 한미숙의 내연남입니다. 그 남자가 직접 불을 지른 거군요. 맞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 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도 그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조상철 신문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미숙이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가. 네, 한미숙이 당신 일정을 파악해서 집에 있을 시간을 노렸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탄 것도 한미숙이었고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고 믿을 수가 없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연주 씨 재산을 노린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추측이지만 종국에는 남편분도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노출됐던 거였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여자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한미숙 계좌를 조사했더니 도박 빚이 수억이었어요. 조상철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요. 절박했던 거죠.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분노로 떨리는 손이었지만 저를 위로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그 악마들 이제 처벌받을 거야.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숙은 살인 미수, 방화,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상철도 공범으로 기소됐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미숙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상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짜 엄마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악한 계획은 실패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엄마는 저를 사랑했던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무래도 네 엄마가 지켜준 것 같다. 맞아요. 제 본능이, 제 직감이 저를 구한 거였어요. 혈연의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진실을 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정말 그랬어요.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놀아줘.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야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